조현아 씨 얘기를 한번 좀 해보죠. 자, 강 변호사님. 근데 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그동안에 많이 얘기가 됐던 증거인멸 혐의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조현아 씨가 증거인멸 혐의로 이것이 범죄 그 공소장에 그 기소까지 되려면 증거인멸 교사가 돼야 되는데요. 네. 지금 뭐 검찰이 얘기한 바로는 여상무가 워낙 완강하게 예. 자기는 보고만 했지. 지금 소위 말하는 증거인멸의 여러 행위들을 직접적으로 조현아로부터 지시받지 지시받은 적이 않았다라고 없다. 네. 완강하게 이제 혼자서만 죄를 다 쥐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검찰이 추가로 조현아 씨가 이 여상무에게 지시했다는 어떤 증거를 잡지 찾아내지 못한 것 못했고. 같아요. 네. 근데 뭐 우리 이게 참 말이란 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네. 모든 보고를 다 할 정도면 이런 중대한 증거인멸의 행위들도 사실 윗선에서 지시 내지는 최소한 컨펌은 받고서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받아들이긴 어려운데 네. 어쨌든 그 구속영장의 그 사유가 구속 사유가 되려면 그 안에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비록 범죄 사실의 증거인멸 교사가 없다 해도 네. 지금까지 정황상 보면 대한항공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행위를 했고 그 중심에 부사장의 입김이 있는 건 누가 봐도 뻔하기 때문에 조현아 씨를 불구속 상태에 뒀을 경우에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증거인멸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이 있다라고 봐서 구속 사유로 삼을 수는 있다고 봐요. 삼을 수는 있는데 일단 검찰은 뺐는데 제명해서 뭐 이게 이제 결국- 알아서 이제 우리가 한 거지 뭐. 네. 예.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도 자충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이 네. 판단하는 이제 법관 입장에서는 물론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강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정황을 볼 때 증거인멸 현황을 지금 보고를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인지했다면 네. 비록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잡지 못해서 증거인멸 교사를 기소는 못했지만 네. 증거인멸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개입은 있었겠구나라는 심증은 가지실 겁니다. 네. 그런 건 법관으로 하여금 양형에 있어서 상당히 참작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당장 기소가 안 돼서 하나 막았다라는 게 아니라 양형침에서 자충수를 둔 거죠. 사실 그러면 차라리 자백을 하고 예. 법원에 가서 내 모든 죄를 자백을 하고 정말 국민들께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법관 입장에서는 진실로 자백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처럼 하나 빠져서 다행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검찰이 증거는 못 잡았지만 내가 볼 때 이것도 분명히 혐의 의심이 있다. 네. 갈 수가 있죠.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또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뭔가 증거인멸의 교사를 볼 수 있는 증거를 좀 발견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 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속영장 들어갈 때는 그 증거인멸 교사가 없지만 네. 실제로 법원에 기소할 때는 증거인멸 교사를 들어갈 수 초과할 있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안심할 단계가 조현아 아니네. 부서장 측에서 안심할 단계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 여모 상무와 지속적으로 통화도 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그 국토부 조사관. 네. 김모 조사. 긴급 체포가 됐잖아요. 예. 어떤 인물입니까? 15년 동안 대한민국에 대한항공에서 대한이라는 게 있어서 대한항공에서 근무를 했는데 1987년 입사, 네. 2002년에 퇴사를 했습니다. 1월 퇴사를 아. 했습니다. 그랬는데 객실 담당에서 주로 있었고요. 객실 예. 사무장으로 근무했었는데 이 여모 상무와 이 객실 담당 상무 아닙니까? 예. 신분이 상당히 있었다. 네. 가까운 사이로 좀 알려져 있어서 네. 아마 이번 민간인 조사관이죠. 파견했을 때 여모 상무에게 어떤 이런저런 관계가 있지 않았냐라는 혐의로 긴급 근데 체포에 저것도 들어왔 이제 그 여모 상무와 국토부 조사관의 개인적인 관계인 건지 아니면 어떤 그동안에 대한항공과 뭐 국토부 간의 어떤 이른바 항공마피아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가 형성돼 있었던 건 아닌지 그것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한항공과 이 국토부 조사 간에 어떤 유착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대한항공 조사관이 체포가 됐는데 이 조사관이 체포된 이유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국토부가 조사 착수하기 바로 전날부터 네. 여상무와 통화를 하기 시작해서 30차례 가까이 통화를 했고 문자를 수십 통을 주고받은 거거든요. 그 말은 이 조사에 대해서 대한항공 여상무와 긴밀하게 네. 자꾸 조사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국토부 조사 내부에서 어떤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해야 된다 저 부분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국토부 조사 상황을 외부에 전달도 하고 여상무에게 전달도 하고 조언도 하고 뭐 이런 확인서를 보내달라 뭐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뭐 개인 간의 어떤 뭐 인연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고 이 조사되고 있는 현안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나오는데 뭐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 그 항공안전감독관 16명 중에서 대한항공 출신이 14명이고 아시아나항공 출신 1명, 외국항공사 출신 1명.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집중된 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대한항공이 50년 넘게, 50년 오래됐습니다. 가까이 오래됐으니까 아마 그쪽에서 일했던 사람이 민간
왜냐면 항공 업무에 있어서의 민간 조사관은 결국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항공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까지 이 조사관과 뭐 사건의 뭐 여성과 통화할 때까지 이렇게 항공 마피아가 구축돼 있나 이건 좀 국민적 공분을 사게 하는데 네. 근데 지금 검찰 수사가 아마 항공 마피아까지 추적하고 그럴 단계는 아니지 않는가 좀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전설을 넓힐까 이런 좀 의문은 가져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다만 이제 국토부가 하나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국토부는 이게 사법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항공법상 의심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조사를 하고 검찰에 통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국토부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던 점은 기내에서 폭행을 했던 점, 그건 워낙 증거가 명백하니까. 그 외에 항로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뭐 강요, 업무 방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토부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 위법 처리는 검찰에서 판단을 좀 더 수사를 해달라 해서 네. 공을 넘겨야 되는데 국토부 조사 결과에서는 항공기내 폭행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검찰이 알아서 해라. 오히려 국토부가 혐의를 축소한 점이 있었거든요. 네. 검찰이 오히려 혐의를 더 파헤쳐서 제대로 적용한 면이 있기 때문에 네. 과연 국토부가 제대로 조사를 했느냐 그 점에서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 좀 바쁜 게요. 지금 저건 말고 또 하나 수사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석 그 표를 네.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그래서 지금 횡령 배임이 또 하나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요번에 기소가 별관으로 또 수사를 하고 있어서 네.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네. 저 칼피아, 뭐 항피아라고 말하는 게 뭐 검찰이 꼭 손을 대야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손을 대야 된다. 지금 구성만 하더라도 대한항공이 뭐 16명 중에 14명, 이건 거의 그냥 대한항공의 하부 지사 정도라고 네. 여겨도 되기 때문에 저 국토교통부 산의 어떤 근로조사관이나 이런 부서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행정처분을 하는 거거든요. 네. 대한항공이 뭘 잘못하거나 어떤 제재 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것을 적발해서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지금 저 정도 상황이면 앞으로도 똑같은 문제가 안 발생하리라는 뭐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이번 기회에는 구성 비율이라도 어떻게 행정 지도나 이런 거 지침을 통해서 네. 마치던가 그 어떤 유착 관계, 이 특정 어떤 회사와의 유착 관계를 방지하던가 이런 어떤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똑같은 문제 또 발생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알겠습니다. 좀 조현아 씨와 또 항공 마피아 가능성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세 번째 주제로